자, 이번 시간은 105페이지 축척 변경. 자, 가장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축척 변경이에요. 축척 변경. 그러니까 지적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절차법이기 때문에요. 그냥 막연히 책만 읽어서는 안 돼요. 그 절차를 반드시 먼저 기억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형태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에요. 일단 축척 변경은 말 그대로 축척을 무엇하겠다는 축척을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축척을 변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경계점. 이 경계점의 정밀도가 어떻다라는 거 높아진다라는 거죠. 경계점의 정밀도가 높아지는데 이 축척 변경은 우리가 지적도 도면은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는데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 시행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적도 시행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어떤 말이 들어가면 틀릴까요? 임야도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면 얘는 반드시 틀린 지문이에요. 과거에는 임야도에서도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는데 한 2, 30년 전에 임야도는 빠집니다. 그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정밀도를 높이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가야 돼요?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뭐가 작고 뭐가 크냐 이거죠. 그 만약에 축척이 1200분의 1이 있으면 이게 작은 것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보다 큰 것은 몇 분의 1이에요? 600분의 1이에요. 이렇게 가는 것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작은 축척을 이렇게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축척 변경이다 라고 해요. 의의 두 번째 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의 절차, 축척 변경으로 인한 면적의 증감 처리 이런 것도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의의만 딱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 대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축척 변경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빈번한 토지 이동이 있다. 잦은 토지 이동이라고 써 있죠, 교재에. 잦은 토지에 이동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은 필지가 이만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얘가 분할이 됐어요. 또 여기서 또 분할이 되고 또 분할이 되고 또 분할이 되면 필지의 규모가 상당히 어떻게 돼? 필지 규모가 상당히 작아지죠. 규모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필지 규모가 너무 작으면은요. 기존에 이러한 1200분의 1 가지고서는 이 필지를 정밀하게 나타낼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축척을 바꾸자 이거죠. 보다 더 필지의 어떤 경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지번부여적 안에 둘 이상의 뭐가 존재할 때? 축척이 존재할 때. 서로 다른 축척이 존재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 세 가지의 그 경우가 바로 뭐냐면 축척 변경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기존에는 이 두 가지였다가 한 몇 년 전에 지적공부관리상 필요한 경우가 2009년도인가에 한번 더 추가가 된 거죠. 대상은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축척 변경은요. 이러한 대상이 되면 축척 변경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데 누구한테 신청을 하는 거냐면 지적소관청에게 축척을 변경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딱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축척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토지 소유자도 무엇 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게 축척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청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신청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번부여적 안에, 그 동일한 지번부여적 안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무엇을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가지고 동의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뭐가 중요할까? 그러면 3분의 2가 중요하겠죠. 외우셔야 돼요. 3분의 2. 뭐 2분의 1 그럼 X.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돼요. 이 소관청이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축적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에 의해서 축척을 바꿀 수가 있어요. 축척을.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소관청이 축척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지적소관청이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 안 하더라도 누가 나올지는 이제 아실 겁니다. 누구다? 시도지사. 시도지사의 무엇을 얻어서 승인을 거쳐가지고 축적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합병하고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합병을 하고자 축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굳이 승인을 얻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기억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에서 무엇된 경우에 제외된 경우. 합병 제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 지역에는 포함은 되는데 해당은 되는데 그 시행에서 제외된 그 토지를 축척을 바꿀 때는 별도의 뭐를 얻지 않아도 된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이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요. 3분의 2 가로넣기가 나왔죠. 3분의 2가 29회 때 28회 때 3분의 2 가로넣기가 시험에 나왔어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로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신청할 때는 일단 축적 변경 사유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승인을 신청하는 겁니다. 동의 얻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서 들어가야 될 거고요. 동의서 들어갈 것이고 의결서 제출할 것이고요. 하나 더 제출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번 등 명세라는 것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올해 나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중 축적 변경 승인 신청 시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이 아닌 것은 그건 답이 뭘까요? 지적도 4번이에요. 절대 변함없는 게 요게 정답이더라. 지적도 4번. 지적도 4번은 과거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2000 아마 이게 한 6, 7년도에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지적도 4번을 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도지사가 행정정보를 이용을 해서 도면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제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써있죠. 106페이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은 심사한 후에 그 결과를 무엇한다?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시도지사는 행정정보를 이용을 해서 지적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옛날에는 제출했는데 지금은 확인으로 이를 가름하기 때문에 제출 서류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직까지 이 제출 서류가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 많은 절차들이 나와요. 그거에 비하면 지적은 절차 10개도 안 됩니다. 10개도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셔서 공부하시면 12개를 다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절차 또 이제 나오죠.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축적 변경을 하겠다고 시행 공고를 합니다. 시행 공고를 딱 해요. 어디에다 할까요? 축적 변경은 리동 게시판에다 하는 것이죠.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리동의 게시판에다가 며칠 이내, 며칠 이상, 20일 이상.
20일 이상 공고를 딱 합니다. 축적 변경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107페이지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리동 게시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좀 더 공부하실 분들은요, 뭐를 보셔야 될까요? 좀 더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리동 게시판뿐만 아니라 시군고 게시판뿐만 아니라 리동 게시판에도 들어가요. 공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부분까지 보셔야 돼요. 좀 더 공부를 하실 분들은 그 기억, 목적, 시행 지역 및 기간, 그 다음에 세부 계획, 청산 방법,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의 협조할 사항,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쓸게요. 오늘은 여기서 그냥 가고요. 시군고 게시판이라든지 유일하게 리동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축적 변경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게시한다고 하면 여기 시군고 게시판이거든요. 근데 축적 변경은 여기에 리동 게시판에도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일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4번 아니면 5번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승인은 누구한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소관청이 국장의 승인을 받는 것은 없어요. 시도지사잖아. 그러면 이제 답은 딱 나온 거죠. 4번으로 딱 답이 나온 것이다 이겁니다. 30일인데 바로 이제 30일 나오는데 그 날짜를 모르더라도 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거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승인이 떨어졌어요. 시행공고 딱 떨어지면 그 시행공고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30일. 되게 중요하겠죠?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축적 변경에서 시험에 나오면 80%는 날짜를 물어봐요. 숫자들을 물어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날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뭐를 설치를 해야 되냐면은 경계점 표지를 무엇하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어디에다가? 땅에다가, 지상에다가. 즉 토지 소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 경계에다가,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뭐를 설치하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이 이렇게 있으면 요 경계점에다 뭐를 박아요? 말뚝을 박으라 이거예요.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그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됐으면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초로 해가지고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를 해서 뭐를 결정을 해요? 토지의 표시사항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의 표시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좀 이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토지의 표시를 결정하다 보면은 면적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냐면은 면적의 증감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면적의 증감이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작성하는 것이 지번별 조서예요. 그 지번별 조서는 축적 변경 시행 전에 면적은 얼마였는데 축적 변경을 실시한 후에 면적은 이렇게 됐더라. 이만큼의 증감이 됐더라.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조서가 되겠죠. 그래서 109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의 서식지가 있는데 서식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축적 변경 시행 전과 후에 면적의 어떤 증감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지번별 조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면적이 이렇게 증감이 있었다 이거야. 축척을 바꿨더니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무엇을 하자? 청산을 실시하자 이겁니다. 청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청산을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 청산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어떤 경우는 청산을 하지 않아도 되냐면은 증감 면적이 이 필지의 증감 면적이 이 필지의 증감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일 때,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청산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를 해가지고 서면을 제출한 경우는 제출을 한 경우는 청산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 틀리게 나오진 않다 이거. 예를 들어서 뭐 면적의 증가함이 있을 때는 반드시 청산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아니니까. 이 두 개의 지문을 시험에 틀리게는 내지 않는다 이거죠. 청산이 모두 끝났어요. 청산이 모두 끝났다는 소리는 납부와 지급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들면 받는 거고요. 기존의 면적보다 많으면 돈을 내야 돼요. 납부와 지급이 끝나면 지체 없이 무엇을 하도록 되냐면은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확정 공고 언제 한다?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 끝나면. 그죠? 확정 공고했을 때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축적 변경에서의 토지의 이동 시기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은 뭐다? 확정 공고를 쓰시면 된다 이겁니다. 확정 공고. 먼저 써놓고 책 볼게요. 확정 공고한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공부 정리하고 등록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 축적 변경도 토지의 이동이다 이겁니다. 토지의 이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촉탁할 사유가 된다. 등기 촉탁 이렇게 이제 등기 촉탁 이렇게. 자, 교재 108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자, 공고 떨어졌죠? 그럼 며칠 이내? 30일 이내. 날짜 중요해요. 누가? 토지 소유자가 어디에다가? 현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뭐를 설치하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2번에 측량을 실시를 해서 토지 표시를 결정하자 이겁니다. 자, 1번에 뭐라고 쓰였어요?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럼 틀린 질문이고요. 축적변경 시행지역 안에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는데 2번에 보시면 측량을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측량을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축척으로 측량을 해서 경계면적 좌표를 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3번은 이 내용이죠.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뭐를 얻지 않아요? 승인을 얻지 않죠. 합병하고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하고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에서 제외된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축척을 변경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면적만 새로이 정한다. 이렇게 면적만 새로이 정한다 이겁니다.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기억의 면적에 대한 것이죠. 면적을 새로이 정한다 이겁니다. 그거 보시고요. 니은에 보시면 면적을 새로이 정하는데 허용 범위를 계산을 해야 돼요. 산식은 써 있는 거 한번 보시고요. 허용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요. 즉 축적 변경을 시행하기 전에 면적으로 가는 거고 허용 범위를 무엇하면 초과를 하게 되면 후면적이더라 이겁니다. 후면적.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 면적이 100이었고 축적 변경을 하고 났더니 면적이 103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이가 났죠? 얼마만큼? 3만큼. 근데 허용 범위를 딱 계산했더니 허용 범위가 4예요. 그러니까 4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3만큼 차이가 났는데 4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거니까 허용 범위 이내죠. 그럼 얼마로? 100으로 결정하겠다라는 거고요. 허용 범위가 이번에 2야. 허용 범위가 2인데 3이 나왔어요. 그럼 허용 범위를 무엇했어요? 초과했잖아. 그럴 땐 얼마를? 103을 축적 변경 후에 면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발생을 해요? 전에 이내일 때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100이었는데 그대로 또 100이니까 허용 범위 이내니까 청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초과를 하게 되면
증가면적 허용 범위를 초과한 거니까 후면적이니까 초과했으니까 그때 뭐를 해야 될게? 청산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디귿은 아직 안 보셔도 돼요. 디귿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디귿은 나중에 제가 심화할 때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데 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으로 축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평판 또는 전자평판으로 복원을 한 후에 경위를 가지고 측량을 해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한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면 뭐를 작성하자?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자. 그다음 오른쪽 8번에 청산을 실시하자. 청산. 언제예요?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단 허용 범위 이내이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를 해서 서면을 제출한 경우는 청산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납부와 지급이 완료되면 확정 공고한다 이겁니다. 맨 밑에 줄 뭐라고 써 있어요?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만점을 맞을 분들은 확정 공고 그 사항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공이 쌓이고 다 맞힐 수가 있어요. 자, 7번 설명해 드립니다. 시행 공고가 딱 떨어지잖아요. 시행 공고가 딱 떨어지면 이때부터 언제까지? 확정 공고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축적 변경 시행지역 안에서 측량은 금지가 되는 겁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경계 복원이라든지 경계 복원 측량 이런 것들도 정지시키더라 이겁니다. 다만 이 토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계 복원 측량하는 것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외라는 말이 써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볼게요. 시도지사의 승인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무엇을 한다? 시행 공고를 해요. 하겠다라고 공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말뚝을 박아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해. 그것을 기준으로 측량을 해서 면적이 증가함이 있을 때 청산을 하고, 납부와 지급이 완료되면 확정 공고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에 공부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촉탁을 한다. 이렇게 되는. 11번. 항상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는요, 그 11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이라고 써 있죠. 항상 우리는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는 뭐를 쓴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공부에 등록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산을 한다. 청산 절차. 그럼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절차가 필요하겠죠. 청산 절차. 그럼 청산은 되게 쉬워요. 청산은 절차는 쉬운데 그 안에 날짜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 어떤 15일하고 20일이라는 그 숫자가 나와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암기가 좀 어려워요. 암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필지에 이제 증감이 발생했다, 면적에. 그럼 얘가 이 필지가 제곱미터당 금액이 얼마인지만 알면 그럼 끝난 거죠. 그래서 청산 절차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무엇하자? 결정한다 이겁니다. 첫 번째 할 역할은 뭐예요?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은 시행공고 현재를 기준으로, 요 시행공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무엇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제출을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제출하는데 누구한테 제출을 하냐면 축척변경위원회에다가. 이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이 결정이 되면 이제 뭐를 계산을 해요? 청산금을 산정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 청산금 산정도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청산금 산정도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사항인데 그 청산금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증감면적에다가 곱하기 요 금액을 곱하면 되겠죠.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게 되면 청산금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산금이 산정이 되면은요. 청산금의 산출 조서를 작성을 해요. 청산금의 산출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15일 날짜 중요하겠죠. 이거 날짜를 외우는 방법은 꾸준하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 15일이냐? 그거는 법에서 15일이라고 정해놨으니까 15일인 것이지 뭐 20일이면 20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거. 공고 딱 떨어지면 결정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와 수령 통지합니다. 납부와 수령 통지한다 이겁니다. 20일 중요하겠죠. 수령은 6개월이고요. 옛날에 납부는 3개월에 3월 안에 납부했었는데 지급은 6월인데 납부는 빨리 내는 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얘도 6월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요. 지적소관청은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납부 수령 통지를 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거와 금액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몇 월 이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지적소관청에게 무엇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예전에 시험에 1월인데 60일로 나온 적도 있어요. 날짜가 계속 틀리다 이거야. 그 지적소관청은 이의 신청을 받으면 1월 이내에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청산 절차 볼게요. 첫 번째 11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청산을 하고자 할 때는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해서 여기다 제출하는 거죠. 시험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소관청하고 위원회를 바꿔놨어요. 이렇게 시험에. 찾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축적변경위원회는 시행공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조사해서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X. 그렇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청산금은요. 청산금을 산정한다. 증감 면적에다가 금액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청산금 산출 조서를 작성을 해서 결정 공고를 합니다. 며칠이에요? 15일 이상.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토지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이제 며칠 이상? 15일 이상. 그 다음 납부고지 수령통지 결정 공고일로도 며칠? 15일 이내에 납부수령, 납부고지와 수령통지하더라 이겁니다. 납부 6월, 지금 6월. 납부 6월, 지금 6월. 그 다음 이의신청 몇 월 이내 한다? 1월 이내. 누구한테? 소관청에게. 그 소관청은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이의신청의 1번, 2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청산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청산이 모두 끝나면은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차액이 나와요.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초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족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초과할 때는 어떻게? 초과할 때는 수입으로 들어가요. 초과할 때는 수입으로 들어가고 부족할 때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누가? 지자체가.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제가 지금 여기 칠판에 썼던 것은요. 칠판에 썼던 모든 내용들은 15회를 기준으로 해서 28회까지 보면 모든 내용들이 한두 개 빼고는 시험에 다 출제된 거예요. 제가 칠판에 쓰는 내용들은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칠판에 제가 쓰는 거지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관할 법률은
이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내용들을 자필로 이렇게 쓰게 되면 20페이지가 안 나와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 20페이지에서 몇 문장이 나오냐면은 12문항이 나오는 겁니다. 얘를 벗어나는 문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좀 더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준비하시면 아마 거의 다 맞히실 겁니다. 그 대신에 이건 안 중요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다 하셔야 돼, 내용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축적변경위원회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축적변경위원회는요, 축적변경과 관련돼서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설치하는 거냐면 지적소관청에 설치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축적변경위원회인데, 축적변경위원회는요, 어떻게 위원을 구성을 하냐면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 중에서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2분의 1 이상이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전원이 축적변경위원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전원이 축적변경위원이 돼야 되겠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5명에서 10명 2분의 1 5명 이하일 때 전원 이렇게. 여기서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청산금 산정, 축적변경에 대한 청산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축적변경위원회 기능이 되는 겁니다. 기능. 그래서 112페이지 하단부 설명해 드렸고요. 그 위원장은요, 축적변경위원회니까 누가 존재해요? 위원장이 있겠죠.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축적변경 시행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라든지 지적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가진 자.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기능 설명해드렸죠. 기능을 여기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청산하는 과정에서 축적변경위원회가 한 번씩 등장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축적변경위원회 무엇이다? 기능이다 이겁니다.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돼요. 1번에 축적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부분하고 마지막에 4번에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두 가지를 좀 더 보시면 되겠고요. 회의 쪽에서는 쭉 읽어보시는데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회의 쪽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5일 전.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회의 일시라든지 장소라든지 안건을 축적변경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제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에 의해서 개의가 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5일 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114페이지에 보시면 축적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절차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써드린 거 위주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등록사항 정정. 역시 축적변경도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등록사항 정정 역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등록사항 정정. 자, 등록사항 정정을 한번 봅니다. 요 근래 여러 번 시험에 출제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등록사항 정정. 말 그대로 등록사항을 정정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등록사항 정정이에요. 그럼 왜 정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등록사항에 무엇이 있으니까?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잡겠다. 이것이 등록사항 정정이다. 이겁니다. 정정.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등록사항 정정은요. 어떠한 절차를 거칠 것이냐 이거죠. 토지 소유자 신청. 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고요.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한다 이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잘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는 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거,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소관청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법에. 사유에 대한, 사유라고 할까요? 등록상 정정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즉 뭐냐면 토지 소유자는 이러한 등록상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게 무엇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정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때는 법에 그 대상이 법에서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총 몇 가지로 되어 있냐면 9가지로 되어 있어요. 9가지. 9가지인데 그 9가지의 대부분의 지문에는 어떠한 지문이 등장을 하냐면 잘못 다르게 이러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잘못 다르게 요 말이 등장을 해요. 잘못 다르게. 교재 115페이지를 보시면 2번에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해가지고요. 1번에 뭐가 쓰여있어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해서 9가지. 기역부터 지읒까지. 근데 이 중에서 잘못 다르게라고 써져 있는 것은 6개고요. 잘못 다르게란 말이 써져 있지 않는 것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못 다르게 개념은 소관청이 자기가 잘못하고 다르게 정리를 한 경우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편한데 6개에 대해서는 잘못 다르게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3개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먼저 이거 볼게요. 하필 등기 각하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 첫 번째 하필 등기 각하에 따른 무엇이 있을 때 통지를 받은 경우. 이건 이제 등기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 부분 이제 잘 보시면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것을 무엇을 한다? 합병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 요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지적소관청이 합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딱 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대장하고 등기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보상에 뭐를 딱 해요? 공보상에 합병을 딱 하고 나면 그로부터 합병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등기소에 가가지고 하필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필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지적에서는 토지를 합병한다라고 하게 되면 등기로 가서는 토지를 합필한다 그래요. 그럼 이제 소관청 신청을 받았으니까 등기관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합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등기관은 하필 등기를 각하를 해버려요. 하필 못 해주겠다 이거죠. 그것을 누구한테 통지를 해줘요? 소관청에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하게 되면 이게 없어지는 거. 불필요한 경계를 말소하기 때문에. 근데 등기소로부터 이렇게 하필 등기 각하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합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합친 거죠. 다시 원위치로 와야 돼요. 정정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올 내용 중에 하나가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성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적부심사예요. 그러니까 소관청이 시도지사가 소관청한테 적부심사 의결서를 보내주거든요. 그럼 등록사항을 정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이응이고요. 교재 이응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비읍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봅니다. 디귿. 이 세 개에 대해서는 뭐가 없어요? 지문상에.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지문상에 잘못 따르게라는 말이 등장한다. 없다 이거죠. 디귿은 바로 뭐냐면 두 개의 도면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의 도면이 있는데 여기에 필지가 이렇게 두 개에 걸쳤을 때는 요 부분이 딱 경계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경계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경계 맞아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불일치했더라 이겁니다. 근데 공부상의 면적하고요. 실제 면적은 똑같아. 그럴 때는 직권으로 얘를 부합시키겠다 이겁니다. 경계를 부합시키겠다 이겁니다. 자, 6가지는요. 6가지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6가지 중에 잘못 따르게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지적 공부를 무엇했다? 정리했다.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만큼 더 잘 나오는 것이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두 개의 지문이 잘 나와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뭐가, 이게 기억이죠? 이게 니은이고. 그래서 시험에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나왔고요. 면적의 증감이 없이 위치만 잘못된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데 면적의 증감 있다 그럼 X. 그 다음에 리을 작성을 잘못했다. 미음 성과와 다르게 정리됐다. 시옷 잘못 입력했다. 지읒 자, 옛날에는 면적이 뭐로 등록이 됐어요? 과거에는 197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면적은 평으로 등록됐는데 이 평에서 이제 뭐로 바뀌어요? 제곱미터로 단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121분의 얼마? 400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환산을 하는 거죠. 환산. 누가 환산을 해요? 소관청이. 환산을 무엇했다? 잘못했다. 그럼 소관청이 잘못한 거니까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위쪽으로 그럼 직권 정정 사유 설명해 드렸고요. 자, 위쪽 사유 위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 해가지고요. 여기서 경계하고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요. 신청만 가능합니다. 직권은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등록사항이라고 나오죠. 등록사항에는 크게 두 가지더라 이겁니다. 하나는 무엇? 토지의 표시. 두 번째로는 무엇이다? 소유자. 첫 번째 토지 표시, 두 번째 소유자. 자, 토지 표시에서는 맨 위에 보시면 신청에 의한 거 해가지고요. 경계와 면적의 정정으로 인해 가지고 경계와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 변경. 이럴 때는 직권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이렇게 경계와 면적이 변경일 때는 당연히 뭐를 해야 돼요? 측량을 해야 돼요. 측량을 해서 무엇을 함께 제출하도록 되냐면은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계가 바뀌면은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도 들어와 줘야 돼요. 이 정도만 딱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해가지고 소유자 얘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 토지가 등기되어 있느냐 등기되어 있지 않느냐 미등기냐 등기되어 있느냐 미등기냐 두 가지.
그러니까 미등기 토지의 어떤 소유자를 정정할 때는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에 의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 관계. 이 가족 관계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해서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유자를 정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등기된 토지는 등등등등이에요. 등등등등 이렇게.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필증, 등기 전산정보 자료.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다음 중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를 정정하고자 한다. 관계 서류가 아닌 거. 등등등등 가. 그게 답이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등기 접수장이라는 게 한번 시험에 나온 등기 접수장. 접수장은 등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요게 1번에 대한 내용, 요게 1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보다 2번에 대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4번.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의 관리. 이쪽에서 뭐가 나왔어요? 1번이 시험에 나왔었죠.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잘못이 있었음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가로놓기 시험에 나와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성과도를 작성하고 결의서를 작성한 후에 대장상에 뭐가 있어요? 사유란이 있죠. 대장상의 사유란에 뭐라고 쓴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토지 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다. 그 정도 보시고요. 여기까지가 등록상 정정입니다. 자, 핵심은 뭐냐 이거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골라주는 거하고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하고 토지 표시를 어떻게 정정할 것이냐. 이 부분. 이제 요게 하나 더 볼게요. 자,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사유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4가지 중에 하나가 대부분 답이에요. 면적의 증가함이 있었다. 그러면 직권으로 안 돼요. 두 번째로 지적 측량을 잘못했다. 지적 측량을 잘못한 경우 이것도 안 되고요. 세 번째로 대장하고 등기하고 등기 기록하고 대장하고 등기 기록이 불일치했는데 그 불일치의 사항이 토지의 표시예요. 그 대장상의 토지 표시하고요. 등기 기록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얘가 잘못된 거니까 대장은 정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를 무엇하는 경우? 정정하는 경우. 요거. 얘는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정정은요.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를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으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신청만 가능하고 직권 안 돼요. 항상 등록사항 정정이 나오면 이 4개에 대해서는 4개의 사유에 대해서는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꼭 기억을 하실 거. 그 다음 9번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이것의 핵심은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도 역시 토지 이동이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만약에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새롭게 부여를 해야 된다. 핵심은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도 역시 무엇이다? 토지 이동이다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블럭이에요. 여기까지 2번째 블럭이고요. 이번 시간에 딱 2개 한 거죠. 축적 변경하고 무엇을 한 것이다? 등록상 정정을 한 것입니다. 자, 축적 변경에서는 요거 하나 기억하실 걸. 2, 3, 1호, 2, 6, 6, 하나. 2, 3, 1호, 2, 6, 6, 하나. 항상 답은 이 안에 있더라 이겁니다.
2는 20일이에요. 20일은 바로 무엇이다? 시행공고. 시행공고고요. 3은 30일이죠. 30일은 무엇이다? 경계점 표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15일은 청산금의 결정 공고. 2는 20일 납부 수령 통지. 6월 납부, 6월 지급, 1월 이의 신청. 그래서 23, 152, 66, 하나, 2, 3을 딱 나눠요. 3분의 2 이상의 무엇을 얻자? 동의를 얻자. 이런 식으로 계속 보시면 돼. 2, 3, 1, 5, 2, 6, 6 하나. 2, 3, 1, 5, 2, 6, 6 하나. 나올 때마다 축적 변경 공부하실 때마다 꼭 2, 3, 1, 5, 2, 6, 6 하나를 써놓고 2가 의미하는 거, 3이 의미하는 거, 이 15가 의미하는 거, 또 21이 의미하는 거, 6월이 의미하는 거, 1월이 의미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한 번씩 꼭 써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토지동의 마지막 블럭이죠. 신청을 해서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를 촉탁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 그 사유에 대한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이제 토지동 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